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동향 살펴봤는데요. 정말 기관에서는 너무 안 들어가고요. 오늘 그렇죠. 진짜 성장주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보면 현재 2천억 원 정도, 2천억이 넘고요. 거의 그렇죠. 3천억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정도 현재 팔리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많이 사고 있다는 것도 오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은 오늘 페노션,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정말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경기방어주 언제까지도 안전한 자산만 투자할지도 그렇죠. 궁금합니다. KTNG, 한국전력 그리고 LG U+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그래도 사는 종목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팔아도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오늘 또 뜨고 있는 화장품 종목들을 기관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두드러지는 것은 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 중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페노션입니다. 그 네. 주인공이.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 삼성 엔지니어링과 롯데케미칼이 만났습니다. 어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대진에 나왔었거든요. 좋죠. 그 정도로 좋고 관심이 많이 모여 있는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 보면요. 삼성 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경기민감주 시클리컬 더비가 형성이 됐네요. 네, 결국 이제 지금 시크니컬한 종목,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사야지만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증시,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좋든 싫든 지금 안 좋은 악재가 좀 시장에 출현하면서 정말 낙폭이 좀 커졌던 그런 날들이 많고 지금 낙폭이 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는 조금 변동성보다는 안정성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샀을 때 대척점에 그렇죠.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그 이후에 어떤 종목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시크니컬한 업종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 원자재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롯데케미칼 두 종목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 카테고리 맞아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롯데케미칼도 이제 저점을 많이 다져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크니컬 더비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세요. 야,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부터 연이에 지금 2연승 중인데 그 정도로 좋다. 네, 일단 두 가지의 제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업에 대해서 먼저 좋은 점수를 줄게요. 그쵸?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통적으로 플랜트 산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보다는 사실 해외, 특히 이제 중동 쪽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상황. 중동 플랜트 하면 당연히 WTI 유가와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럴당 이제 100불 이상도 노려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만큼 추세가 꾸준히 지금 올라온 상황. 거기에 네. 만약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이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 올림픽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력 충돌이라든지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러시아와 중국이 조금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올림픽 기간 이후에 만에 하나 러시아 쪽에서 조금 공격적인 혹은 과격한 언행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유가가 올라가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위치보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다수의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사업은요. HDC 현대산업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DC 현대산업 이슈가 좀 있고 나서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사업은요. 본업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건지 즉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국책과제를 지금 참여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두드러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실적이라기보다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밸류체인 관련해서도 지금 연관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첫 번째 본업 좋고요. 두 번째 본업의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기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신사업 성장이 없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2차 전지 신사업도요. 네,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WTI 유가, 그러니까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 버리면 그것을 판매 가격의 전가하기 이전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롯데케미칼은 안 좋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좋고 이게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순서를 놓고 보면 롯데케미칼은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걸린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계속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민감주를 매매할 때는 정말 시간이 그렇죠. 참 어려운 또 분야이 될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로 봤었을 때는 두 종목 모두 좋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우선점을 줄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2연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 목표 가격을 또 어떻게 볼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일단 1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거기에 이제 박스권 돌파 근처라서 조금 실순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수는 오늘 하시되 2차 매수 물량을 좀 가지고 있으시다가 네. 24,000원 이하에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좀 길게 봐도 괜찮지 않나. 대신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2만 원은 최근 박스권의 하단 가격이거든요. 네. 지금 2만 원을 벌써 몇 번 지켜줬어요. 근데 이 지켜줬던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과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이탈 시에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와는 밴딩이 조금 다른 듯 하지만 그래도 현재 흐름이 어제와는 또 비슷하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매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2만 원으로 제시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도 살펴보겠습니다. 2라운드에서 어떤 종목 나올까요? 2라운드 파이트! 엔캠과 에코프로비움이 만났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또 경기 민감주를 갖고 오셨는데 그렇죠. 또 여기서는 지금 많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종목군이 나왔네요. 일단 다크호스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좀 이슈는 있지만 기술력이 한번 검증된 종목을 지금 선택을 할 어렵습니다. 것이냐. 결국 지금 포트의 2차 전지는 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지인 걸 알겠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가는 게 그렇죠.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인가. 네. 이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엔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비교하기 싫지만 그래도 한 번은 상대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과 에코프로비움 신흥 강자 대 원래 강좌 네. 이렇게 만났습니다.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세요. 자, 엔캠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좀 더 크다고 그렇죠. 보시나요? 일단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기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자라는 이게 투자 심리가 붙어야 우르르르 이제 몰려드는데 맞아요. 특히 이제 중소형 개별주가 아니고 시총 상위 1위였었던 종목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관심만 가져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달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기세가 엄청 대단했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세가 지금 위치에서 살아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에선 문제가 없기에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일단 상대적으로는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2차 전지의 많은 부분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공장을 증설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엔캠은 이미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이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맞춘 상황. 특히 엔캠의 가장 큰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네.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수주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의 전가. 그래서 엔캠도 지금보다 더 좋은. 당연히 캐파도 확장돼야 되고 캐파가 확장이 된다라는 만큼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세도 이 그렇죠.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엔캠 가격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현재 흐름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빠지기 때문에 저는 더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바로 치고 가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고 이렇게 장대 양봉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음봉이 나와주는 현재의 이제 흐름은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1차 목표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 원이 되겠지만 여기는 충분히 돌파하고 저는 15만 원까지도 갈 수 오. 있다. 대신에 손절 가격은요 정말 또 타이트하게 잡아드립니다. 최근에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9만 원을 제가 제시드리는데요. 네. 9만 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신규 상장한 날에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9만 원 가격대가 딱 그 부분이기 때문에 9만 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15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9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엔캠하고 네. 에코프로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김태형 팀장님은 이제 엔캠 15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건 성장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떤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성장주는 당연히 지금 위치.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뭐냐면 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지수도 많이 밀렸고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들도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수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에 있었다면 사실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가 매수 매력. 네,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는데 대신에 아직까지 뭐 바닥을 다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쵸. 저는 2번 혹은 3번에 나눠 사자. 이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빨리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인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늘 공개 종목 바로 심팩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기관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기금 이거 매력적인가요? 할래야 미워 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요. 애증이입니다. 네, 거의. 애증인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까지 연기금이 지금 시장을 사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데 그런 연기금이 산다는. 공교롭게도 연기금이 지금 이 심팩이라는 종목에 지금 매수세를 좀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무엇을 하느냐? 이게 프레스라고 하죠. 일단 굉장히 고압을 이용해서 이 금형을 부딪혀서 그 압력으로 제품을 산출하는 것은 이제 프레스라고 하는데 네. 이 프레스 제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이 현재 전장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레스에 들어가는 원료 자체가 알루미늄이 많거든요.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당연히 판매를 할 때 판매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당연히 마진율이 많이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지금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장 부품을 만들지만 그 전장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가 팔리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는데 그쵸. 지금 완성차, 현대차, 기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높은 판매액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에 심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에 한번 큰 시세를 냈다가 정말 기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온다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라운드에서 시클리컬 종목을 살펴봐가지고 이 심팩이 더 좀 와닿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 실처럼 이평선들이 보여요. 네. 근데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위에 악성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악성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한 그러한 상태이기에 여기서 한 번 더 거래량이 붙어주면 굉장히 쉽게 좀 상승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현재 가격에 한번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 8,5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이평선을 돌파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5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이 되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우선은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상당히 심팩하네요. 그렇죠. 네. 자, 목표가 8,500원, 손절가 5,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